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어제 데스크 회의에서 예. 갑자기 맥도날드 어쩌고 저쩌고해서 제가 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저도 그런가 싶어서 좀 움찔했는데 그 양산 부산대병원에 장기 입원 어린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가 생겼습니다. 그 쉼터 이름이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가 세계 68개국에 지부를 둔 비영리 법인인데 그 세계 어린이 건강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면서 장기 입원 어린이 환자를 위한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를 세계 400여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번 건립이 처음입니까? 예, 양산에 이번에 짓는 게 처음입니다. 설마 이거 뭐 로날드 맥도날드 이게 뭐 장기 입원한 어린이에게 햄버거를 그냥 공짜로 주고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니고. 예. 그렇다면 이게 예. 국내 첫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네. 내가 로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 햄버거 회사네 그 광대가 아저씨가 예. 로날드 맥도날드 맞죠? 그런가요? 그럴 거예요. 광대 아저씨가 로날드 맥도날드예요. 그 사람 이름이 로날드 그 맥도날드인지 캐릭터 이름이 로날드 몰랐어요. 맥도날드죠. 예. 하여튼 이게 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예. 경남에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 네. 이게 우연일까요? 그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진 않겠죠. 이게 우연일 리가 있습니까? 예. 예. 올해 초부터 이제 저희가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걸고 꾸준히 이제 콘텐츠를 생산한 이런 덕이 아닐까. 그렇죠. 예. 경남의 대표 컨텐츠 맥도날드. 예. 예, 제가 입장을 바꿔서라도 이 예. 저 회장님 이 맥도날드 회장님 이름이 제프리 존스 예. 이 회장님인데 예. 이분이 아무 생각해도 뜬금없이 그냥 경남에 맥도날드 이거 뭐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를 만들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경남에 있는 지역 신문에서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스스로 진짜 친근해서 나 같아도 그냥 저기다 느껴져. 그렇죠. 저기다 그냥 세워 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 세워도 되는데 굳이 예. 예. 저 같아도 장기 입원 어린이 환자를 위한 시설 하나쯤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 입으로 진짜 깔때기를 진짜 아이 뭐 부끄럽네요.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저는 평소 때 그 에리아보다는 제가 맥도날드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예. 그 뭐 그렇게 또 부끄럽진 않습니다. 네네. 자, 부마 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네네.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꼽는 그 시민 저항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뭡니까? 예. 1960년 4.19 혁명, 그리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1987년 60 민주항쟁, 그리고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입니다. 예. 그 앞서 세 개는 다들 국가기념일이고 네, 맞습니다. 부마항쟁은 뭐 국가기념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앞서 4.19 혁명은 1973년,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97년, 60 민주항쟁은 2007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 부마항쟁이 좀 시간이 좀 다른 이렇게 민주운동에 비해 가지고 좀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기간이 좀 많이 이렇게 기네요. 네, 그렇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그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이듬해 1980년에 일어난 광주 민주화 운동 그늘이 워낙 커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하나 짚었고요. 네. 또 지역에서 이제 이후에 보수 성향 그 정치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좀 늦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유를 꼽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 합당이 될 때 네.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통일민주당 이렇게 이 기반이 부산 경남 지역이었는데 네, 야도라고 했죠, 그때는. 예, 네. 그때는 야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합당이 되면서 네. 좀 그런 이미지가 보수 성향이 좀 짙어져 가지고 뭐 네. 부모님도 그렇지만 87년도 네. 그 60민주항쟁까지만 해도 이렇게 야권 쪽에 지지를 하다가 뭐 지지를 하셨던 게 아무래도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쪽으로 이렇게 좀 간 기분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이게 또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또 마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망쟁이다 보니까 네. 딱 좀 보니까 지역에서 약간 이게 좀 광범위하게 퍼져서 그러나요? 딱 우리 거라는 느낌이 네, 네, 네. 약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좀 지역에서 좀 힘을 좀 얻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도 그럴듯한 게 아무래도 확실히 우리 지역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3.15 의거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얘는 이미 2010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국가 기념일 지정을 받으면 뭐 좀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지금까지 민간에서 추진했던 기념 행사들이 이제 국가 주도로 주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망쟁은 부산과 마산 지역 관련 단체가 따로 이렇게 기념식을 열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10월 16일 창원에서 정부 행사로 열리게 됩니다. 아, 창원에서 열리는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부망쟁이 이렇게 피해자들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혹시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꽤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국가 기념일 지정을 받으면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가 이제 한결 나은 면이 있습니다. 또 각 행사나 기념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어떤 지자체 지원을 받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좋고요. 예, 아무튼 뭐 4.19를 촉발하게 됐던 이 3.15 이거 그리고 네. 이 부망제만 봐도 상당히 이 지역의 이 민주화운동 뿌리가 이 깊은 건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지역 정치인들이 좀 상당히 그걸 좀 많이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국가 기념일 지정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피해자 명예 회복이거든요. 이제 과거에. 예. 이게 아주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쭉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보상이 일단 필요한 건 맞고요. 예. 예, 뭐 좀 보면 뭐 기념일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뭐 지금 뭐 항상 뭐 광복절에도 뭐 기념 행사는 뭐 이렇게 하지만 네. 뭐 독립유공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뭐 좀 혜택이라든지 보상도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기념일만 정해놓고 기념식만 이렇게 그냥 삐까뻔쩍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이렇게 거기에 관련되었던 이렇게 분들을 좀 찾아서 네. 그에 대한 보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시간들을 제대로 바로 잡는 의미가 있다라면은 아울러 이제 그런 정신을 기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지역에 사는 시민이라면 이제 그 이름이나 자산에 부끄럽지 않게 어떤 민주사회에 거스르는 세력과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결기 있게 맞서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제 정치적 지형이나 선호하는 정당, 뭐 파벌 이런 것 때문에 뭐 누구 편에 든다 안 든다 이걸 떠나서 그 수준을 넘어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제 과거 의미를 살려서 그걸 자산으로 삼아 미래로 나가는 힘으로 삼아야 이제 이런 게 더 빛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저도 이제 뭐 이쪽에서 쭉 살아 토박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뭐 79년에 부마 이렇게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의외로 어렸을 때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인데 네. 사실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별로 없거든요. 네, 네. 없으니까 없는데 당연히 뭐 지금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고 네. 기념을 해야 될 행사고 이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널리 이렇게 알려가지고 예, 당시에 예. 뭐 어떤 게 있었다는 거 이것도 좀 많이 알리고 네. 또 그게 또 아까 또 말했듯이 또 피해를 입으신 분 또 그때 열심히 이렇게 또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하신 분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좀 이렇게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자, 거제 저도가 47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그 거제 담당하는 이동열 기자가 오늘 우리 기사 첫 문장을 금단의 섬이 빗장을 풀었다라고 썼는데 이게 좀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잖아, 이게 사실. 근데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또 과장이 없는 아주 또 적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그 참 또 내가 또 하나 이렇게 또 싹 들어가면 47년 만에 개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또 47하고 또 숫자가 또 깊거든요. 73년생 47. 이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웃긴 게 이
당시 권력 자명이 네. 이거 내 거 내 별장 뭐 이거 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뭐 박정희 때는 그렇다 쳐도 네. 지금 정권이 이렇게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예. 이제 이 시민들한테 그것도 뭐 아니 정식 개방은 아니고 일단은 뭐또 그렇네요. 개방됐다는 게 참 그렇네요. 어쨌든 그 자연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출입만 딱 막으면 그 자연의 자생력이라는 게 또 경이로워 가지고 뭐 가정이 어떻든 간에 47년 만에 사람 출입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 환경 보존 하나만은 진짜 확실할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예. 저는 어제 저 누가 저기 해변가에서 글 쓰는 거 봤는데. 근데 뭐 아직 제가 뭐 직접 안 가봤으니까 뭐 네. 사진으로 봐서는 뭐 자연 그렇죠. 경관이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아직 뭐 당연히 안 가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저도 당연히 안 가봤기 때문에 이거 그 저도 드립 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거는 또 뭐 경험 안 하고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 가본 이동열 기자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 최초 전화 연결입니다. 최초 운도 최초. 네, 그러면 이동열 기자. 네, 반갑습니다. 이동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제 저도 가보셨잖아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어쨌습니까? 생각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좀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아, 예. 해군에서 계속 관리를 했으니까요. 깔끔하고 그 상록 수림이 우거져서 네. 굉장히 녹음이 풍부한 그런 섬입니다. 아, 우리가 이게 쉽게 가보는 데 있잖아요. 그냥 가볼 수 있는 데 중에 네. 어디랑 언뜻 비슷하다 딱 느끼면은 좀 그런 데가 있나요? 사실 비교 대상이 떠오르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묶어놨다가 풀린 섬이 네. 제 기억으로는 떠오르질 않아서 네네. 그리고 대통령 별장으로 쓰인 섬이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섬은 없을 겁니다. 네. 예. 예,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해군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관리는 네.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의 손이 안 닿기 때문에 환경은 깨끗하고 뭐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통제가 있긴 했었지만, 즉 거제 예. 쪽 계셨잖아요. 네, 그 거제 보면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막 통제를 해도 또 그런 분들이 몰래 막 작은 배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저도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차단이 계속 돼 있던 섬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어, 일반인 출입은 아예 그냥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죠. 아, 그럼 낚싯배 오면 막 총을 쏘네요, 그럼 거기서. 예전에 막 총 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 일정 그 범위 이상은 아마 접근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그 저도를 지금 배를 타고 지금 들어가나요, 지금요? 네, 지금 현재 보면 다리가 지금 거가대교가 저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 밑으로 이제 그 다리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뭐 육상으로 연결된 길은 지금 따로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 그 거가대교 상판 그러니까 그 사장교 구간은 저도를 지나긴 하는데 그쪽은 도로가 쪽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아,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가대교 구간이 전체 다 이제 접속도를 포함해서 네. 자동차 전용 도로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 세우는 것 자체가 금지가 돼 있어요. 특히나 다리 구간에서. 결국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인데, 네. 그러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배밖에 없으니까 뭐 인원 예. 통제를 들어가는 인원수 통제는 그러면 확실하게 그게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도 그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등을 확인을 받아야 돼서. 네. 아, 손유진 네. 기자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 확실한 신용 확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처음 이제 개방했을 때, 몇 분 정도 섬에 들어가셨나요? 200여 명 정도입니다. 200여 명 정도 들어가셨고, 네. 그분들도 이제 미리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려서 가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약을 미리 다 받았고, 네. 그리고 초청 인사 등등 해서 취재진까지 하면 300명 정도 아. 되겠네요. 순수 관광객만 한 200명 정도. 예, 예.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그,
인공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좋다. 그러니까 아, 외딴 섬 비슷하게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 네. 파도 소리나 뭐 바람 소리 뭐 그런 것들만 이제 섬에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뭐 경치도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번 이제 시범 개방에는 범위에 빠졌는데 네. 대통령 별장을 못 봐서 아쉽다고 얘기한 분들도 있고. 아, 그런데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제 부분은 이제 예. 앞으로 계속 저도 상생협의체라는 그 협의기구에서 네.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 시범 개방 이후에 아마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 그러면 이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를 가고 싶으면 네. 뭐 3일 전에 아까 예약을 하셔야 된다 했는데 뭐 예. 어디에서 그걸 예약을 해야 되고 이게 그다음에 뭐 배편이 있으니까 뭐 그냥 공짜로 그냥 선착순으로 뭐 넣어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보.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비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오래 이렇게 풀어놓는 게 아니고 그 관광객들이 한번 내리면 오케이. 다시 그게 끝나면 다시 그 인원들이 다 오게 되는 건지. 그럼 한 개씩 순서대로 합시다. 예, 그러면 그- 신청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신청은 전화로 예약을 하든지 아니면 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네. 저도.co.kr이라고 예.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람선 사이트가 있는데 예. 거기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시면 3,000원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아, 예. 그, 현장에서도 그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일단 그 예약을 하셔야 돼요. 아, 예약을 그렇죠. 하셔야 되고 여유 있게 3일 전까지는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주의사항도 좀 있습니다. 네. 아직 이제 전면 개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안에 해군 군사시설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군시설물은 이제 촬영을 하시면 안 되고 아,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고성방가나 음주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담배를 태우시는 그 네. 해연가분들은 섬에 들어가시는 그 시간 동안은 담배를 태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시간 좀 참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저도 안에는 불을 끌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네. 화재가 나면은 무방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 섬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흡연은 전면 금지입니다. 섬 안에서. 그렇네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들어가는 이제 비용 그렇죠. 뱃삭. 배스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베스탁스는 어른 기준 21,000원입니다. 21,000원. 예. 네.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3,000원 할인을 받고요. 그리고 거제 시민은 15,000원입니다. 아, 지역민 할인. 예. 네. 그러면 이제 따로 섬에 입장료는 없는 거고 그냥 백값만 이렇게 내면 네, 그렇게 그렇죠. 하는 입도비는 없고 유람선 배상만 내면 섬을 1시간 반 가량 둘러볼 수 있습니다. 1시간 반 그러면 정도. 그 배가 도착해가지고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그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한 번에 이제 300명 정도를 싣고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하루는 두 차례인 거죠. 배가 하루 하루 두 두 차례. 차례 가는데 예. 한 번에 300명 해서 일일 입도 최대 인원은 600명이고요. 그럼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 걸리나요?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은 생각보다는 짧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인데 15분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파도가 좀 있는 날은 조금 천천히 가니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예. 해상 날씨가 괜찮으면은 뭐 한 10분만 해도 갈 수도 있고요. 금방이네요. 그 거제가 뭐 해수욕장 비롯해서 또 예. 관광지가 유명한 곳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예. 이제 가보셨을 때, 아, 이거 개방되면 네. 이거 딱 인기 끌겠다라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던가요? 때묻지 않은 자연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섬 안에 숲길을 걷는 동안에는 예.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여기가 그게 숲이 좀 많이 우거져 있어요. 안이. 예, 그래서 그늘진 구간도 많고 해서 산속을 걷는지 섬을 걷는지 예. 사실 잘 모를 정도로 그 정도거든요. 안에 자연 환경. 산을 가면 되지. 그 섬을 왜 가지? 아, 오르막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걷는 걸 싫어하네. 또 근데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예. 그 베스트 포토존 이래가지고 어, 팻말 같은 거 세워놨는데 네. 사진을 거기서 찍으면은 가장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좀
잡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2명하고 그다음에 그 안전 요원들도 이제 곳곳에 배치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데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같이 따라가면서 예. 탐방객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그 주요 포인트마다 음. 일본군 포진지도 있고 역사의 일지도 몇 가지가 있네. 있는데 300살이 넘은 해송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아. 걷다가 보면 그러니까 지루할 만하면 이제 설명해주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걷는 재미도 있는 거죠. 갔다 오셨잖아요. 예. 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21,000원. 네. 뭔가 저 말이 좀 느려진 것 같아. 살짝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두 번 가긴 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가면 되지 뭐. 그렇죠. 한 번은 가볼 만하다. 많이 개방하면은 그 뭐 하루에 600명 들어가는데 그래. 네. 하루에 600명 들어가는데 그 뭐 저기 기다리기 힘들고 한 번 정도만 그래 가면 되는 거죠 뭐.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식 개방은 언제쯤 예정인가요? 우선 지금 시범 개방을 내년 9월 16일까지 하거든요. 아, 그것도 1년이네요, 거의. 네, 예. 딱 1년인데 실질적으로는 1년 내도록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 해군에서 겨울철 정비 기간이 있고 한 석 달 정도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해군들이 또 휴양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한이 있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반년에서 7개월 정도 탐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행정안전부나 네. 국방부, 경남도 거제시 등등 5개 관계 기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계속 협의를 거쳐서 성과 등을 평가한 다음에 네. 이제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으로 가는 걸로 가령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시범 기간에 때를 타면 개방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제의 이동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동열 기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곧 품품쇼 촬영하시잖아요. 예, 촬영해야죠. 예. 오늘 촬영은 출장 촬영이네요. 예, 오늘은 또 풍품쇼를 또 우리 스튜디오가 아닌 외부 스튜디오에서 촬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곧 또 촬영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